주식으로 이제 수익을 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 1순위도 종목 선정이고 2순위도 종목 선정입니다. 이제 주식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영상을 시청하는 걸 보면은 매매 기법, 매매 방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 방법론적인 것들은 중요성을 놓고 보면은 좀 후순위로 미뤄두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좋은 종목을 뽑을 줄 아는 안목을 갖는다면요. 매매에 대한 방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개떡 같은 매매 방법을 갖다 붙이더라도 주가만 올라가면요. 결과는 다 좋아요. 자, 그러면 뭐야? 방법이 중요한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떤 종목을 어떤 범주를 가지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매매하냐가 가장 중요한 건데 오늘 영상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다뤄보도록 할 테니까 조금만 집중을 해서 시청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제가 종목을 선정하는 기준 그리고 종목 선정에 대한 원칙들, 매매 타점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인 건데 제 말이 정답은 아니겠지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기준과 같이 융합해서 사용하신다면 확실하게 확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내용들이니까 필히 시청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영상 바로 질질 끌지 않고 시작해보도록 할 텐데 구독과 댓글 정말 큰 힘이 돼요. 오늘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그러면은 바로 함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종목 선정을 할 때 이 순서를 어떻게든 지키려고 좀 노력을 하는 편인데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 주도 섹터를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고 직접 데이터를 쌓는 과정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이 주도 섹터 같은 경우는 최소한 5거래일 정도는 외워두거나 적어두실 필요가 있는데 한 번 주도 섹터가 된다, 오늘자 주도 섹터가 된다라고 하는 종목들은 그래도 한 일주일 정도는 이제 눌림목도 형성이 되고 돌파 타점도 나오고 좋은 타점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걸 알아야 되는 이유를 몇 가지 예시를 들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첫 번째 이유로는 하루 시장의 루틴 때문이에요. 무슨 소리지?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하루에 이 주식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매일 아침에 장이 몇 시에 열려요? 8시에 열려요. 이제 8시부터 9시는 넥스트레이드 시장이 열리면서 전일자 주도했던 종목들이 마저 강세 흐름을 보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 흐름을 보였네? 그러면은 오늘 8시부터 9시는 NXT 마켓에서 전일자 강세 흐름을 보였던 종목들이 마저 달려가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9시가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한 9시부터 9시 30분 정도까지는 NXT에서 강세 흐름 보인 종목이 조정을 받는 시간이 오게 됩니다. 이 시간대에 어떤 모습이 보여져요? 새로운 주도 섹터로 돈이 움직이려는 모습들이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주도 섹터로 돈이 모이기 시작하면은 이 자금 같은 경우는 보통 한 11시 정도까지는 유지가 되면서 주도 테마에서 순환매가 돈다. 이 정도 흐름이 보여지는 경우들이 많을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주도 테마에서 순환매가 돈다라는 거는 오늘자 새롭게 만들어진 테마가 될 수도 있는 거고 한 2, 3일 정도 이렇게 전에 주가가 급등했다가 하루 쉬었어요. 다시 이제 오전장이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종목들로 자금이 움직인다라는 거를 인지를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1시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11시 이후로부터는 이제 조정 섹터들을 보셔야 돼요. 이제 조정 섹터들로 저가 매수가 추종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중에 발생했던 테마가 있어, 주도 섹터가 있었어, 얘네들이 조정이 나온 종목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시간대 이후로, 그러니까 주력 시간대 이후로부터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점점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종목들이 장마감까지 강세 흐름을 보이는 경우들이 많죠. 이게 보통 우리가 보는 하루 시장의 루틴인데 금요일을 제외하고는 이런 패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매일같이 그래도 주간 주도 섹터가 뭐가 있었는지는 정리하는 게 정말 중요할 수 있겠다라는 점을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정리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면은 돌파 매매 그리고 눌림목 매매를 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이 부분에 대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주도 섹터는 우리가 어떻게 찾는 게 좋을까? 제가 직전 영상에서 언급을 드렸던 거는 거래대금 상위 종목을 보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매일 오전 9시부터 9시 30분 사이에 중소형주들 중에서 이 순위가 급격하게 치고 올라오는 종목들을 보시면 좋다라고 했는데 여기 지금 시가총액 순위에서 사용자 설정 들어가셔서 시가총액 500억부터 1조 미만의 종목들을 설정을 해주시고 여기에 이제 자동조회 눌러주시고 순위가 급격하게 아래서부터 치고 올라오는 섹터들을 보시면 좋다라고 언급을 드렸었어요. 이제 여기서 같은 테마, 예를 들어서 지금 1위와 2위가 스테이블 코인이잖아요. 얘도 스테이블이면은 얘는 주도 섹터가 되는 거고 얘네들에 대한 이제 종목들을 선별을 해주신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주도 섹터를 찾을 수도 있는 거고요. 뭐 또는 이렇게 인포스탁 섹터 종목 지금 0659 창인데 여기에서 실시간으로 테마 종목들 기간 수익률을 보면서 주도 섹터가 뭐가 되고 있는지를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3일에서 5일 정도 이렇게 세팅을 해주면서 계속해서 어떤 테마가 강세 흐름을 보이는지 체크를 해요. 오늘자 등락률 상위 종목들은 뭐가 있는가, 또는 이 특정 거래일 동안 상승률이 좋은 테마는 뭐가 있는가를 보면서 주도 섹터들을 선별을 해주는데, 단 하루라도 대장 또는 부대장을 잡았던 이력이 있는 종목이라면은 그 종목들을 매매 관심 종목으로 놓고서 아까 방법적인 측면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매매를 한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주도 섹터를 찾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대장주들은 어떤 식으로 또 보면 좋냐? 이제 이 창에서는 그 기간 동안 특정 대장주를 또 잡아낼 수도 있기 때문에 기간 수익에 대해서 이제 보시면서 대장주들에 대한 리스트를 정리하시는 거 정말 중요하다라고 좀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게 첫 번째 주도 섹터를 보는 방법이 되는 부분인데, 이 하루 시장에 루틴이 있기 때문에 주도 섹터를 정해 두시면은 각 시장에서 어떤 섹터가 주목을 받을 수 있을지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요.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예시를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하루 시장의 루틴을 통해서 어떤 섹터들을 어떻게 매매를 하면 좋은가, 시간을 순차적으로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시 차트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지금 화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3분봉 차트인데, 뭐 최근, 그러니까 이제 3거래일 전에 주도 섹터가 됐던 2차전지 관련된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한번 볼게요. 첫날 주가가 급등을 하면서 상한가에 올라갔어요. 주도 섹터가 되었죠. 일단 아까 그 시간에 대한 루틴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요 구간 상한가 간 다음날 NXT 마켓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가 NXT 마켓인데 거래 대금이 굉장히 크게 터지면서 8시부터 9시까지는 마저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9시부터 어때요? 주가 전부 다 상승했던 거 반납을 해주면서 좀 꺾이는 모습을 보여요. 자, 이 시간은 뭐가 된다고요? 오늘의 주도 섹터가 발생하는 시간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날에는 9시 30분부터 어떤 섹터로 돈이 옮겨갔냐? 지금 보이는 스테이블 섹터로 돈이 옮겨갔다라는 거예요. 지금 9시부터 9시 반까지 다른 섹터에 돈들이 빠지면서 자금이 점점 이동을 하는 겁니다. 자, 한 9시 반 정도 되니까 어때요? 에너지가 응축이 되었다가 한 번에 폭발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9시 반부터 한 11시 정도까지는 주도 테마 종목들에서 매매를 해주시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자, 그러면은 내가 이제 11시 정도가 됐어. 그때부터는 또 뭐 보면 되는 거예요? 기존에 조정이 나온 종목들을 보는 거예요. 지금 아까 봤던 CIS라는 종목, 9시 반부터 11시까지 아까 첫 번째 봤던 종목입니다. CIS. 지금 여기서 주가가 이렇게 11시 정도까지 빠지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 시간 이후로부터 어때요? 11시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저가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종가에 가깝거나 그 이후가 되니까 추가적인 상승 나와주면서 다음날을 준비하는 수급도 보여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날까지 상승 흐름은 이어지면서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온 거를 보실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이게 주도 섹터들이 뭐가 있었는지 알면은 그 중에서 대장주들을 가지고 눌림목 매매도 했다가 돌파 매매도 했다가 선별을 해서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해당 내용이 정말 중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내용을 볼 때 한 5거래일 정도는 주도 섹터를 계속해서 추적해야 된다라 그랬잖아요. 자, 2, 3일 정도 지났어요. 아까 이 시간대에 주도 테마에서 순환매가 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3거래일 차에 다른 종목을 보는 겁니다. 자, 첫날 아까 강세를 보였던 CIS인데 3일차에 주목을 해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볼 거, 전고점 구간을 재돌파하는 타점이 나왔는가? 여기 나왔잖아요. 이런 거 돌파 매매하실 수 있다고요. 이틀날 장중에 이렇게 우상향하는 모습 포착됐어요. 눌림목 매매 관점 충분히 잡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방법론적인 측면에 대해서 많이 알면은 매매할 수 있는 빈도수가 늘어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이게 결과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해당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 꼭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주도 섹터 내에서 종목들을 선정을 한다라는 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첫 번째로 보는 기준점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로는 어떤 걸 볼까요? 자, 우리가 이제 주도 섹터들은 다 골라놨잖아요. 대장주도 모두 선별을 마친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는 분봉상 세부 타점들을 확인하는 건데, 자, 여기서 페이크 패턴과 페이크 패턴이 아닌 거, 그러니까 가짜 신호와 진짜 신호를 좀 구분하시면서 볼 줄 알면 좋습니다. 이게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하나의 기준만 가져가시면 돼요. 분봉상 거래대금 딱 하나의 키워드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때 1분봉 기준으로는 그래도 한 30억 원 정도 발생하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100억 원 이상 터져준다라고 하면은 웬만하면 주도 종목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이런 포인트들을 캐치를 해가지고 주도 섹터의 종목들을 캐치를 했다면은 그 다음으로 돈이 많이 들어오는 구간들을 맥점으로 보면서 뭐 돌파 타점을 잡든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거래대금만 제대로 볼 줄 알면은 가짜 신호를 걸러낼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가짜 신호가 뭐죠? 거래대금은 이만큼밖에 안 늘어나고 있는데 주가는 이미 이전 고점을 막 돌파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가짜 신호가 되는 거예요. 이제 지금 하면은 1분봉인데 1분봉상으로 지금 분홍색 구간이면 30억이고 노란색이면은 100억이에요. 지금 30억 이상 다시 터져주니까 어때요? 페이크 패턴 안 주고 바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겁니다. 거래대금만 제대로 볼 줄 알아도 좋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거래대금을 위주로 해서 좀 보는 편인데, 두 번째 단계로는 내가 세부적인 매매 타점을 잡기 전에는 거래대금을 필히 보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짜 신호도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아까 거래대금을 본다 그랬는데, 그럼 거래대금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걸러내냐? 자, 내용 보겠습니다. 저희 실제 공유드렸던 종목을 보도록 할게요. 삼양 바이오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 지금 말씀드린 시점 보면은 96,000원대 언급드린 거 보실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96,000원대 말씀을 드린 거면은 요 밴드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기도 96,000원대고 여기도 96,000원대인데 왜 말씀을 드렸을까요? 진짜 신호를 좀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언급을 드린 부분인 겁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구간의 차트를 좀 유심히 보실게요. 지금 주가가 강하게 흐름이 나올 때 거래대금이 이만큼 발생을 했습니다. 거래량이 이만큼 터졌죠. 자, 근데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주가가 반등이 나왔어요. 동일하게 이전 고점 밴드까지 근접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거래량은 어떻죠? 이전과 비교를 해봤을 때 현저하게 적은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거래량이 이렇게 더 적은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돌파가 나온다거나 직전 고점에 근접하는 모습이 보여지는 거는 한 90% 정도는 가짜 신호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열의 9은 여기 물량을 전부 다 소화를 못한 거래량이기 때문에 맞고 떨어지는 모습이 보여지는데, 이전 거래량을 뛰어넘는 또는 비슷한 수준으로 거래량이 터지는 경우에는 저항을 이런 식으로 동일하게 받기보다는 뚫고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도 거래대금 충분히 실어주면서 돌파하는 모습 나왔는데 이전과는 다르잖아요. 거래량도 확실하게 더 늘어나면서 명확하게 뚫는 모습을 보인 겁니다. 이런 게 진짜 신호라는 거예요.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충분하게 포함이 되면서 올라가는 패턴들만 기억을 해주시면 된다. 이제 이것까지가 2단계 필터링이라고 봐주시면 되는 부분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세 번째로는 또 뭐를 보냐? 세 번째로는 과거 패턴을 봅니다. 자, 과거 패턴이라는 거는 뭐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끼가 있는 종목을 보자. 과거에 한 번이라도 강했던 종목은 그 다음에 올라갈 때도 굉장히 강하게 올라갑니다. 종목마다 다 가지고 있는 특성과 성격이 있어요. 사람도 사람마다 특성과 성격이 다르잖아요. 종목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한 번이라도 상한가에 올라간 종목들은 또 상한가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상한가에 못 가본 종목은요, 상한가에 올라갈 가능성도 떨어져요. 왜? 사람들은 역사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야, 과거에 이랬으니까 이번에도 이럴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라는 전제 조건을 깔고 차트를 보기 때문에 과거에 많이 못 올라간 종목은 올라가는데도 한계가 명확히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도록 하면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종목 주봉 차트인데 올라갈 때마다 어떻죠? 주가가 시원시원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테마가 제대로 형성이 됐어? 그럼 보면은 주가가 거의 2,000원 구간에서 3,000원, 4,000원 구간까지 무난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줘요. 한번 테마가 형성이 되면은 못해도 50%, 60%는 저점 대비해서 올라가주는 종목이라는 겁니다. 자, 끼가 좋은 종목이 이런 종목이라는 거예요. 한번 올라갈 때마다 탄력을 보였던 종목. 최근에도 보면은 여기서 한번 테마가 형성되니까 1,000원대 주가가 3,000원대까지 무려 300% 정도 올라간 걸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이런 종목들은 또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다른 종목 보도록 할게요. 똑같이 주봉 차트인데 얘는 어때요? 지금 저점 구간 보면은 박스에 갇혀 있을 때 만원 구간에서 지지받아서 많이 올라가 봐야 14,000원인 겁니다. 40%밖에 변동성이 안 나오는 종목이에요. 자, 이 종목 올라가 봐야 한계가 명확하게 존재를 한다고요. 정말 많이 빠져서 많이 올라가도 지금 상승률이 여기 대비 여기 하면은 100%가 채 안 되는 구간인 겁니다. 이제 종목마다 모두 갖는 특성과 끼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종목을 선정할 때는 그래도 변동성이 뭐 50%, 100%씩은 나오는 종목을 선정을 해야 어떤 테마가 형성이 되었을 때, 주도 섹터가 되었을 때 퍼포먼스를 크게 가져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세 번째는 여러분들 필히 끼가 있는 종목들을 봐주면 좋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언급드린 종목들 보면 다날 같은 종목들 언급드리잖아요. 테마 형성되면은 시원시원하게 가는 종목들이라고요. 이런 종목들 한번 탄력받으니까 상한가 올라가주면서 올라가잖아요. 이제 우리 12월 달에 가장 많이 강조드렸던 종목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이거 월봉 차트 한번 볼게요. 어때요? 지금 요 구간 보면은 움직일 때마다 그래도 6,000원대에서 2만원대까지 변동성 크게 보인 이력 보이고 있습니다.
좀 덜 올라가도 만원대에서 그래도 2만원, 100% 정도의 변동성은 나온다고요. 지금 스페이스X 관련된 이슈 나와주니까 어떻게 됐어요? 바로 똑같이 100%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주도 섹터를 선정을 했을 때 그 안에서도 끼가 좋은 종목들을 선정하는 눈을 가지셔야 여러분들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더라도 더 좋은 결과를 빠른 시간에 크게 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과거 패턴이 있는 끼가 있는 종목을 보자가 핵심적인 내용이 될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해서 총 3가지 정도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봐주시면 좋은데 이것만 인지하시더라도 확실하게 좋은 대장주를 잡아내실 수 있으니까요.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매매 전략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볼 텐데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종목을 선정을 했어요. 매매를 할 때 돌파 매매를 할 수도 있고 눌림목 매매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여러분 상관이 없는데 기준만큼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내가 돌파 매매를 한다. 추세가 짧은 종목일수록 좋습니다. 무슨 소리야? 테마가 형성됐는데 대량 거래량이 역대급으로 터져졌어. 그런 섹터가 포착이 됐다면요. 이 돌파 매매는 뭐 길어봐야 2주 안에 진행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날 주도 섹터의 종목이 됐기 때문에 관심 종목에 넣어놨어. 한 일주일 정도는 지속적으로 돌파 매매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렵게 볼 필요도 없어요. 직전 고점을 뚫어주는 것만 제대로 보면 됩니다. 첫 번째 고점 한 이쯤 형성이 됐잖아요. 세 번째 날 여기 고점을 뚫는 자리를 맥점으로 보시고 단타 매매를 하시는 겁니다. 추세가 형성된 종목에 이 에너지를 응용하는 거기 때문에 초기에 형성된 돌파일수록 좋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분봉상으로 봤을 때 분봉상으로도 고점들이 형성될 수 있잖아요. 자, 이런 자리들이 포착이 됐다고요. 내가 관심 갖고 있을 때 전고점만 뚫는 것만 제대로 보실 줄 알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또는 이렇게 형성된 매물대를 다시 한번 재돌파하는 시점들이 포착이 되면은 맥점으로 잡아줄 수가 있겠죠. 이런 자리들을 맥점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돌파 매매는 무조건 단기간에 접근하시는 게 좋다. 그러면 눌림목 매매는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뭐 단기도 괜찮겠지만 눌림목 매매는 길수록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최근 시장을 주도했던 섹터를 생각해보면은 우주항공, 대장주로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에 있었잖아요. 지금 이런 종목들은 꾸준하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꾸준하게 가는 종목들은 눌림목 공략하기가 좋습니다. 이미 장기 추세가 형성이 됐고 그 사이클을 따라서 쭉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눌림목을 공략할 거라면은 이제 단기 이평에서 눌림목 구간을 공략하셔도 되고 중단기 이평에서 눌림목을 공략을 하셔도 되는데 돌파 매매 대비해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매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전략 중에 내가 어떤 관점으로 가져갈지를 선택을 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으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말씀을 드릴 때 눌림목 매매는 길수록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테마가 반짝하고 형성됐다가 섹터가 형성됐다가 죽어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종목들 눌림목 잡겠다고 까불다가 테마 자체가 힘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진짜 탈출하는데 몇 개월이고 걸려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 성향에 맞춰가지고 짧게 매매하는 걸 더 좋아한다 하시면은 돌파 관점으로, 조금 길게 하는데 안정적인 걸 좋아한다면은 눌림목 매매 관점으로 해서 이 시기별로 어떤 매매를 적용하면 좋을지도 고민을 해보시면은 도움이 될 거니까 해당 내용도 기억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이제 주가 막 올라가면서 거래량 터졌다가 거래량 없어지는 구간에서 눌림목을 보는데 여기서 이제 종종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눌림목이 형성되는 종목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주가가 빠져버렸는데 대량 거래량 터지는 종목들, 이런 것들은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기준을 두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돌파 매매 관점이야 라고 하면은 대량 거래량은 좋은 거, 눌림목 매매 관점이야 라고 하면 대량 거래량 터지면서 조정이 나와서 눌림목이 형성됐다, 이거는 안 좋은 거. 이것도 구분을 해두시면 좋으니까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정도 내용을 기억을 하시면서 매매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좀 기억을 하시면 또 좋은 거, 확률을 압축하자. 이거는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매매를 하실 때 여러분들 매매 빈도수가 요새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수수료가 한 번 주식을 사고 팔 때 할 때마다 0.2% 정도 수수료를 내요. 하루에 5종목을 매매하면은 1% 손실 나고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하루에 종목을 샀다 팔았다 여러 번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본전에서 나올까요? 본전에서 잘 안 나와요. 한 0.5% 빠져있네? 그냥 손절 때려버리고 종목 바꿔버립니다. 자, 이런 종목이 5개가 누적되잖아요. 손실률이 뭐 3%, 4%, 많게는 5%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지금 시장에서는 여러분들 어차피 기다리면 올라오는 종목들이 태반이기 때문에 종목을 자주 교체하는 거는 절대 좋지 않다. 의미가 없어요. 무슨 소리냐? 그냥 무조건적으로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셔야 되는데, 내가 그러니까 매매수를 줄이고 확률을 유지를 시키자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확률을 압축하자.
내가 매매를 아무리 잘해도 매매 빈도수가 늘어나면은 수수료 절대 못 이깁니다. 저도 진짜 옛날에 한창 공부 많이 할 때 가장 많이 했던 실수가 뭐냐면은 하루에 종목을 10개를 거래를 해요. 자, 10개 종목 사고 팔면은 그날 그냥 시작할 때 한 2, 3% 손실 보고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10번 매매해서 7번 이겼네? 그래도 수익이 많이 안 나요. 이렇게 매매하는 거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매매 중독은 무조건적으로 여러분을 피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해당 내용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런 것들을 피하기 가장 좋은 게 뭐냐면은 매수하기 직전 원칙을 미리 가져주시면 이런 습관들을 좀 버리실 수 있으니까 해당 내용은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종목을 매수를 했네, 기준을 미리 명확하게 하는 겁니다. 매수하는 순간 지금 내가 5선에 근접했을 때 5,2평에서 근접했을 때 매수를 했으니까 이거 이탈하면 무조건 정리한다는 기준을 갖고 가시는 거예요. 자, 근데 내가 매수했는데 다른 이슈 엄청나게 좋은 재료들이 터지는 종목들이 막 쏟아지고 있어. 다음날 주가가 안 갔잖아요. 흔들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처음 세운 기준이 있다면은 이거는 언제까지? 내가 목표한 바가 마무리될 때까지. 지금 시장에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해당 내용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매매할 때 종목이 선정이 되잖아요. 이제 3가지 기준 정도는 좀 미리 생각을 해둡니다. 어떤 기준이냐? 첫 번째, 손절가. 매수하기 직전에 무조건 손절가 선정을 하고요. 두 번째, 목표가도 선정을 해요. 세 번째로 이거 안 하시는 분들 많은데 시간까지 정해둡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매수를 했어. 뭐 재료가 A라는 재료야. 이 재료가 그래도 이번 주까지는 뭔가 재료가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는 내용이네? 라고 하면은 뭐 5거래이면 5거래일, 10거래일이면은 10거래일 정해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주가가 안 갔어. 그러면은 정리하는 겁니다. 이 기준들을 만들어 놓고 절대 매도하지 않아요. 내가 다른 종목을 찾았어. 지금 돈이 없는데? 사고 싶네? 절대 안 삽니다. 그거를 계속 옮겨가는 습관을 가져가게 되면은 나중에 이게 독이 돼요. 내가 세운 기준이 있다면 그거를 무조건적으로 따라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해당 내용은 여러분들 무조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이 정도만 제대로 하실 줄 아시더라도 여러분들 주식으로 좋은 결과 누구나 내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요.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오늘 공부 내용 함께 맞춰보도록 했는데 저희 강의 드리는 내용들, 공부한 내용들 같은 경우는 저희 관심 종목 텔레그램 방에서 이 강의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종목들을 좀 뽑아드리고 있어요. 지금 저희 텔레그램 내용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매일 아침마다 저희 강의 내용에 부합하는 시초가 매물대 돌파 종목들 정리해서 올려드리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장중에도 이런 식으로 관심 종목들 포착이 되는 경우에는 올려드리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종가 기준에 근접했을 때, 3시 근접했을 때도 거래량 많이 터지는 종목들 중에 관심 가지면 좋을 만한 종목들 일부 선정을 해서 정리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제 강의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실제 접목을 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 나오는 종목들만 보셔도 크게 도움이 될 거니까 혹시나 필요하신 분들은 해당 내용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매일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실제로 관심 갖고 관심 종목 넣는 종목들은 전부 다 공유를 드리고 있는 방이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처음 주식 공부를 할 때 가장 어려웠던 게 뭐였냐면은 실전에 접목을 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뭘 하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런 방들을 좀 무료로 운영을 하게 되면은 구독자님들 도움 많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운영을 하는 거니까요. 제대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제대로 수익 내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차피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거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입장하시는 방법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지금 여러분들 댓글을 보시면은 이렇게 링크가 달려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 링크 클릭하시면은 누구나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신 부분이고요. 공부하실 수 있는 교재도 보내드리고 있는데 필요하신 분들은 요청하시면 전부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24년도 하반기에 출판한 교재가 있는데 실전 매매할 때 좀 알고 있으면 좋을 만한 차트 설정, 검색식, 매매 전략들 담아둔 도서예요. 이제 일부 플랫폼에선 베스트셀러에도 올라갔는데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시면은 전부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부담 없이 해당 자료들까지도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사서 봐주시면 더 좋아요. 이제 실전 주식 완벽 정복이라는 교재인데 필요하신 분들은 요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모든 내용들 같은 경우는 댓글에 링크 통해서 신청 가능하신 거니까요.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모든 혜택들 같은 경우는 저희 유튜브 채널의 활성화를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1만 명 조금 넘게 있는데 제 다음 목표 3만 명 1차적으로 다시 한번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저희 구독자 활성화를 위해서 전부 다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저희 텔레그램방 입장하시는 분들, 교재 신청하시는 분들, 다양한 자료들 요청하시는 분들 전부 다 해당 버튼 누르시고 이용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주식당 유튜브 채널의 김대호 트레이더였습니다. 모두 감사드리고요. 내일도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